반갑습니다. 이우산입니다. 자, 오늘도 임상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3일 기해년이고요. 신비월이고, 일지는 신해고, 점시는 신, 그리고 월장은 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명은 이 해고요. 그리고 행년은 신입니다. 그래서 행년은 이제 오른쪽 천지반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이 예제는 어떤 예제인가 하면요. 뭐 칠판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제 미혼 여성입니다. 뭐 이제 거의 50세 됐어요. 49세 미혼 여성인데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15일 근무를 하고 가기 싫은데 베트남을 또 15일을 가려니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가 하면 언제까지 베트남을 가야 되는지, 안 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걸 물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여기 과정도 특히 이제 사과를 살펴보면 뭐 저절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점시부터 보겠는데요. 점시시는 일간 기준의 형제효입니다. 자, 일간은 신금이고, 이 신금은 그 본인을 뜻합니다. 그 49세 미혼 여성을 뜻하고, 그리고 점시는 신입니다. 이 형제효입니다. 일단 직장 생활에서는 이 형제효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귀살보다야 좋지만, 탈기보다야 좋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안 좋은 것은 천공이 탔다는 겁니다. 점시에 천공이 타면 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은 공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가인데요. 일단 비록 뭐 이 직장에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들죠. 그런 점에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고수입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회화도 되고 또 베트남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내겠죠. 이 직장에서는. 그래서 능력도 갖췄고 수입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수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보게 되면 그 원수과가 나오면 일반 서민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은 좀 상위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원수과가 나왔을 때에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석격인데요. 혼인 정단이 아니지만 이제 최석격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서라 하면 일간은 그 사람이고 기공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그 사람, 술도 그 사람인데 이 술이 지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간은 한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근무를 가거든요. 베트남. 보름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데, 그래서 상과를 베트남으로 이렇게 놓고 봐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그 본인도 되지만 한국 근무, 그리고 베트남은 상과는 베트남 근무로 이렇게 본다면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자, 내 몸이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 태상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죠. 이제 이 술에 태상이 탔는데, 태상은 의식입니다. 옷과 음식인데요. 사람이 먹고 입고 하려고 사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토국술을 해서 아마 이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현지에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회사를 아마 좌지우지 이렇게 통솔을 잘 할 것 같아요. 토국술을 했으니까요. 이 해라는 글자는 바로 베트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압을 하는 상이니까 이제 가서 하는 활동은 자기 역할은 잘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전은 사과를 보게 되면 불비입니다. 자, 불비가 뭔가 하면요. 이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 개사전에 나오는 그런 귀가 있습니다만은 두 글자가 겹쳤습니다. 유유가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질 못했습니다. 왜? 겹쳤으니까. 밥상으로 말하면 밥상에 이 밥그릇이 3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4개가 갖춰져야 이 완전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아마 이분의 자질이 매우 뛰어나다면 나 베트남 안 갈래. 한국에서만 근무할래. 한국에 근무하면서 연애도 해서 혼인도 해야 되는데 뭐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뭐 아직 미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불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회사로 봤을 때는 좀 한국에만 붙들어 놓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좋게 보면 뭐 베트남 가서 잘 그 일을 보니까 참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다면 본부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만 있기에는 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궤도 천문인데요. 이제 삼가가 반영이 됐어요. 나 베트남 가기 싫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삼가가 발용이 됐거든요. 정말 베트남 가기 싫습니다. 아직 시집도 못 갔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가의 기운이 발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나 한국에서만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상관을 찾아가요. 높은 분. 인사권자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소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는 이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천월귀인입니다. 이 천월귀인은 공무원의 뜻도 있지만 직장인에게는 내 위의 상관, 인사권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이 귀인을 보니까요. 자, 이제 귀인이 공망을 맞았습니다. 뭐 신일의 그 낙기위는 인에 붙는데요. 뭐 여기다가 이제 안 적었습니다만은 귀인이 공망을 맞았어요. 그래서 귀인이 공망을 맞으면 제가요 베트남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귀인 공망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이 안 돼. 또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그 청을 못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귀인을 찾아가 봤자 허탕만 쳐요. 그러니까 귀인이 공망이 됐을 때는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괜히 허탕만 치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점이 될 수도 있죠. 되도 않은 사람이 와서 그런 부탁을 하면 괜히 이제 미운 틀이 오히려 박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이 공망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귀인이 사문에 섰어요. 그 귀인이 사문에 섰다는 것은요. 귀인이 인에 타서 묘에 가임을 했는데요. 이제 천월 귀인이 묘나 아니면 유에 가임을 하면 귀립 사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인이 사문에 섰다는 뜻인데요. 이 묘를 사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문이 뭡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을 뜻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귀립 사문이 되면 귀인에게 찾아가면 귀인에게 사심이 있어요. 뭐 그 사심이라는 것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경우 수가 이 돈이죠. 뒷돈.
그걸 이제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뒷돈을 주더라도 좀 사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무슨 뒷돈을 주더라도 그러면 성공을 하느냐? 안 돼요. 왜? 귀인이 공망을 맞았거든요. 귀인이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내가 하는 부탁을 그 사람이 안 들어주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찾아가면 이제 뜻을 성취를 못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만 있겠다 그러면,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 일록에 백호가 탔어요. 이걸 록현탈격이라고 하죠. 이 록현탈격. 록을 뺏깁니다. 록이 뭔데? 자, 여기서는 직장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사람이 이 직장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 뭐 50이 됐는데 만약에 직장을 나오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생활 근거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한국에만 근무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니까 이 태상이 생기는 건데, 의식이 해결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만 근무를 하겠다. 여기 안 가고 베트남 안 가고 여기만 근무하겠다. 록현탈격에 해당이 돼서 쉽게 말하면 직장 잘립니다.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언제까지 그 베트남에 가야 돼요? 그걸 물었지만 답은 이겁니다. 이제 베트남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직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는 것을 뭐 그냥 여행 삼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지어 드렸습니다만은 3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전을 보면 술에서 유로, 유에서 신으로 물러났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또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사기인데요. 이것을 물러날 때 발벌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난다는 뜻의 퇴유라고 해서요. 자, 이 사람의 직장운이 퇴보를 해요. 직장운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퇴여가 되면 직장운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뭐 초전에만 이제 겨우 태산이라는 것이 탔는데 중전 말째 보면 흉장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뭐 길장이 타면 흉이 덜한데 이 중전 말전에 흉장이 보여서 좀 어렵다. 직장 운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이 직장 문화가 그렇죠. 한 50대면 거의 나오는 추세죠. 지금 나이가 49세면 50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직장 생활을 해서 몇 년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퇴역교, 두 번째 이유는 중말전에 흉장이 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걱정됩니다. 뭐 남편이라고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행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의 행년은 신입니다. 신 위에 보면 미가 있고, 위에는 뭐가 탔는가 하면 청룡이라고 하는 돈을 뜻하는, 재물을 뜻하는 천장이 탔습니다. 그것도 미가 월장이기 때문에 매우 돈벌이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위에 둔반에 정마가 탔으니까 출장 가서, 그러니까 베트남을 출장 가서 버는 돈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마는 원행,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이제 버는 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베트남을 안 가면 실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항격이 나왔는데요.
술이 상과로 내려오고 유가 일과로 말전이 이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나갔다가 뭔가가 되돌아오는 상인데요. 이것을 회항격이라고 합니다. 자, 회항격이 되면 일단 이 사람이 그런 것만 안 하면 나 베트남 가기 싫어요라는 말만 안 하면 뭐 당분간 잘릴 일은 없습니다. 이 회항격은 나갔던 사람도 다시 이제 복직하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트남 가기 싫다는 말만 안 하면 당분간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제 하나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객체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제 일가는 나도 되지만 한국이다. 상과는 베트남이다. 이 주객체만 정하면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